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코코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바로 옆에서 얘기하신 네. 것 같은 그런 좋은 음질이네요. 감사합니다. 코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네.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그 전에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코코입니다. 저는 일단 중국에서 왔고요. 오. 이제 중국인이에요, 완전. 아, 예. 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네, 완전 이제 한국인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저는 중국어 강사 그리고 성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강사와 네. 성우까지 성우. 하고 계시다고요? 네, 지하철 타시면 중국어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예. 네, 거기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번 역에서 내릴 역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실까요? 없어요? 저희 시들무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 중국어로 한번 가능하실까요? 이번 역은 내리실 문이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前方到站没有到站 이렇게 할까요? 왠지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되게 섬뜩하네요. 그쵸. 이번 역은 내리실 문이 없습니다. 굉장히 섬뜩한데, 자, 그러면 일단은 코코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네. 주셨는데, 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천천히 네. 준비하신 대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네. 렛츠가 기리십니다. 코코예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보니까 한국어로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시기는 이제 80년대, 흔히 말하는 한 가정 한 자녀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에서는 자녀가 저 혼자뿐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빠, 엄마는 모두 고학력자이시라서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마도 제가 천재일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살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같은 학년 또래에 비해 저는 2살 차이가 나서 그때는 왕따도 많이 당하고 이제 집안에서도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사실 제가 청소년기까지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중국에서 고3 수능시험이 끝나고 바로 군대에 입대하기로 제가 결정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군 생활은 제가 한 1년은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네, 일단 이제 중국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게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는데요. 한국에서는 남자만 입대가 이제 의무사항이지만 중국에서는 남자마저도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교처럼 이제 4년만 다니면 직업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육비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비라는 게 있는데 그 교육비는 정말 한국 일반 대학 수준만큼 많이 비쌌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니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나름 유명한 군부대로 제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구가 정말 많은 만큼 군부대도 많은데요. 네. 그만큼 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했어요. 그래서 보통 부대는 이제 도심이 아닌 흔히 말하는 위성도시 그 정도의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요. 제가 간 부대도 그런 곳에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군부대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남군과 여군이 따로 생활할 정도로 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한 너무 많은 인원이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큰 부대도 수용하기 쉽지 않을 만큼의 인원이어서 저희가 입대를 한 시기에 맞춰 미리 확장 공사를 진행했어요. 부대에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확장 공사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외곽이다 보니까 주변에 묘지도 많았고 이게 일반 군부대지만 군대 안에 이제 건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공부하는 건물도 따로, 뭐 관리동, 사무동, 훈련하는 운동장까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그때는 기숙사 때문에 저희 기숙사 너무 부족했거든요. 2동 정도 더 필요해서 확장 공사를 했는데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주변 묘지들 있잖아요. 그게 무조건 건드려야 했어요. 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군부대 주변에 있는 묘지는 그 전쟁 시대 때 왜 대학살의 희생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묘지였기 때문에 묘지가 한국에서의 일반 묘지와 달리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땅을 이제 넓게 파서 한꺼번에 매장하는 방식이어서 예. 눈에 잘 띄지도 않은 분더러 공사할 때 이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뼈를 발굴하잖아요. 그럼 바로 버리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위령 제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근데 그 시기에는 솔직히 저희 주변 인물들이 다 군인이기도 했고 왜 군인들이라면 기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름 있는 묘지도 아니었어서 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 건물이 남군 기숙사 1동, 여군 기숙사 1동 이렇게 2동으로 되어 있는 이제 작은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게 완공되자마자 다들 아무런 생각 없이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199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국에는 이제 그 시기에 학교나 군부대에 비치된 화장실이 제가 드린 그 그림을 보시면 항구가 같이 좌변기이긴 했는데 그림처럼 칸막이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중부 여행 가시면 아직도 그 칸막이 없는 공중 화장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직도. 네, 그리고 다른 건물이랑은 다르게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실 청소는 저희가 주번이 따로 있었고 그 주번은 한 방에 10명이거든요. 근데 한 방에 2명씩 나와서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간단한 물 청소를 하는 일을 도맡았어요. 근데 이 기숙사의 여자 화장실 구조가 한국처럼 화장실 안에 이제 세수대랑 좌변기가 같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주 큰 방에 이제 가벽을 두고 한 방에는 세수대만 2줄이 있고 이제 거기서 세수만 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다른 한 방에는 좌변기만 2줄이 있는 구조였어요. 이렇게 2줄씩. 그럼 그 주번이 총 2명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청소를 끝내려면 각자 이제 한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와야 했는데 이때 일이 터진 거죠. 이제 그날은 또 저희 방 주번 당번이었는데요. 원래 7시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그 당번 2 친구가 다른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한 9시부터 이제 청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9시에 소등 규정 때문에 복도등 외에 전부 소등이었어서 복도등만 이제 켜져 있었고 네. 화장실 안에도 작은 조명뿐이라 굉장히 어두웠어요. 이 2 친구 아무래도 여자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하기도 하고 시간이 늦어서 많이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뭐 당번이라 어쩔 수 없이 가서 늦게나마 간단하게 물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이 방 구조가 방 2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청소하는 소리 예를 들면 이게 물 뿌리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바닥을 쓰는 소리 뭐 닦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였나? 이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똘순이가 갑자기 이렇게 막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친구한테 야 빨리 와봐 라고 하고
그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해가지고 청소하다 말고 이제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 그대로 들고 바로 옆방으로 달려왔는데 보니까 똘순이가 아주 창백한 얼굴로 벌벌 떨면서 한 손으로 그 좌변기를 가리키면서 11개야. 11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사실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놀라서 막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부대이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아까 그 친구가 달려 들어왔을 때 똘순이가 11개라고 이제 중얼거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똘순이가 하는 말이 야, 우리 기숙사 화장실 좌변기 수가 한 줄에 10개인데 내가 아까 청소할 때 좌변기에 하나하나 직접 올라가서 청소를 하면서 숫자를 셌거든? 근데 마지막 10번째 좌변기 청소를 하는데 옆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라고 했다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을 듣는 친구가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숫자를 세봤어요. 근데 10개가 맞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똘순이한테 야 너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잘못 본 거겠지 라고 말하니까 똘순이가 갑자기 마치 무언가가 씌인 듯이 힘이 노한 것 마냥 화가 나서 11개 맞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둘이 언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코 그 친구가 야 그럼 내가 직접 올라가서 세보겠다고 해서 직접 올라가서 세보기로 했는데 네. 혼자 센 게 아니라 옆에서 이 똘순이가 팔짱을 끼고 그 친구를 보면서 같이 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이 소리 내면서 1개, 2개, 3개, 4개 하다가 마지막에 11개 이렇게 둘이 동시에 11개 이 소리 나오자마자 막 비명을 다시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를 놀라가지고 이제 교관이 3명이 1층 사무실에서부터 4층 화장실까지 막 뛰어 올라온 거예요. 이 비명 소리를 듣고 올라오셨는데 당연히 왜 소리를 질렀는지 똘순이랑 그 친구한테 물어봤고 걔네가 이제 교관들한테 상황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다 하고 교관이 그 두 친구의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군인인데 어떻게 이러냐. 그래도 그 두 친구가 끝까지 계속 우겨서 이제 상황 파악이랑 사실 판단 때문에 저희 그 4층에 방 총 20개 있는데 교관님이 이제 401호부터 410호까지 각 방장 나와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운이 안 좋게도 407호의 방장이었어요. 그래서 무섭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10명의 방장이 이제 화장실에 모였는데 교관이 저희를 보고 각 좌변기로 순서대로 올라가서 정해진 숫자를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저는 제 차례가 될 때 올라가면서 7번 이렇게 외치고 나머지 이제 10번까지 외치는 걸 듣고 저희 10명 또 순서대로 다시 내려와서 일자로 서서 집합했는데 교관이 이제 아무 이상 없다고 설명했고 저희에게도 이제 방에 다시 들어가라 이런 명령까지 하시길래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는 명령을 받았지만 얼떨떨하면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속으로 좌변기에 뭐 쥐라도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방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관이 총 3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1명은 이제 여자 교관 분이셨는데 그 여자 교관이 저희가 뒤 돌아서 가려는 순간에 또 갑자기 이렇게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뒤 돌아서 보니까 여자 교관이 안색이 순식간에 이제 창백해지면서 눈에 공포가 가득해 마치 진짜 무슨 보이지 않는 유령의 그림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처럼 한 손으로 떨리면서 화장실 좌변기 방향을 가리키면서
11개 맞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저희는 순간 몸이 얼어버렸고요. 공포감이 진짜 한파처럼 순식간에 제 온몸을 휩쓸었어요. 와. 그래서 한 30초 정도 지났나? 근데 그때 남자 교관 2분 중 1분이 그래도 멘탈이 좀 세신가 봐요. 저희 보고 아까처럼 다시 올라가서 숫자를 외치라고 시켰어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속으로는 본인 좀 올라가셨으면 했는데 왜 자꾸만 우리를 시키냐. 근데 그때 학교나 다른 시설이 아닌 군대인지라 저희도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부르르 떨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처럼 저는 이제 또 올라가면서 7번을 외치고 나머지 이제 10번까지 외치는 걸 듣고 또 다시 저희 10명이 순서대로 내려와서 일자로 서서 이제 집합했는데 네. 그때는 저희도 어떤 상황인지를 살짝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저는 근데 또 옆에 이제 몇몇 친구 얼굴 보니까 엄청 흥미로운 예. 그런 표정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남자 교관이 저희 10명 방장을 보고 너희도 한번 좌변기 몇 개인지 세봐라 하면서 저희도 같이 세봤는데 저는 분명히 10개인데 양쪽 옆에 이제 서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 2명이 11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군대인지라 이게 소란을 피우면 절대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관들한테 다시 방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저희가 다시 뒤돌아서 각자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뒷번호이기도 하고 또 한 줄로 서서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저 포함 뒤에 이 몇 명이 살짝 다시 뒤로 돌아서 견눈으로 숫자를 좀 세어봤는데요. 정말 저는 아무리 세어봐도 좌변기가 10개인 거 틀림없거든요. 적어도 저는. 다른 친구는 계속 11개라고 우겨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이 똘순이하고 그 친구는 저희 방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얘기해 주는 거지만 이제 결코 그 마지막 11번째 좌변기를 본 사람은요. 네. 그 남자 교관 2분 그리고 절 빼고 우리 3명 빼고 모두였다고 했어요. 저희 3명만 빼고 다 봤대요. 11개. 그래서 실제로 이 실화가 일어난 뒤로 이제 기숙사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단 제가 다닌 그 1년 동안 직접 보고 느꼈던 걸 이제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숙사가 총 4층이에요. 1층은 식당이고요. 2층부터 기숙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식당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받으면 이제 스탠딩 테이블처럼 생긴 다리가 긴 식탁에서 저희 10명이 서서 밥을 먹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2층에서 지냈던 꽤 다수의 애들이 밤에 식당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식당이나 구내 식당에서는 이게 보통 주방 용품들이 굉장히 큼직하잖아요. 그 용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같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인 게 한두 명만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들었는데 또 같은 층을 쓰는 다른 애들을 또 자기는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리가 1년 안에 손에 꼽힐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났어요. 근데 2번 정도 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새벽까지 계시는 경비 아저씨를 배치하기가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밤에 한 1시간에서 2시간마다 경비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소리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사람이 다닐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당시에 경비 아저씨들이 시간을 지켜서 순찰을 돌던 것도 아니고 땡땡이를 또 생각보다 많이 쳐서 이제 그런 날에는 거의 무조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4층인데다가 평소에 제가 좀 둔한 편이라 저는 아예 듣지 못했는데요.
그런 소리로 힘들었던 애들이 상당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옆방, 저는 407호방이니까 408호방 한 친구가 저희 층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요. 이 애가 키도 작고 왜소하고 상당히 귀여운 애거든요. 평소에는 잘 웃고 얘기도 잘하는 씩씩한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기상하는데 보통 군부대는 시끄럽게 방송에서 막 나팔 소리 나면서 깨우잖아요, 저희를. 그럼 다들 이제 준비하느라 바쁘고 소란도 스럽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다가 저희가 또 그때 당시는 1년차 훈련병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불 있잖아. 이불 짐을 싸서 메고 뛰어나가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아예 멍한 상태로 좀비처럼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애들 뭐 이상해서 야 빨리 나가야지 너 뭐하냐 라고 물었는데 그 물어본 친구를 빤히 보더니 기괴하게 웃으면서 에? 뭐 하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진짜 뭐지 싶어서 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교관한테 가서 제 상태 좀 이상하다라고 일렀더니 결코 교관이 이제 또 408호로 가고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면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입가에서 침까지 질질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숙사에 남겨두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그 친구랑 평상시에 좀 친해서 걱정도 돼서 다른 친구랑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방에 가서 그 친구 상태를 살펴봤는데 진짜 혼이 빠져나간 듯이 눈에 초점도 없고요. 시체 마냥 가만히 앉아서 저희가 야, 너 이름 뭐야? 나 누군지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 헤헤헤헤 이렇게 웃는데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안 웃는 느낌? 아직도 그 친구 그 표정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저희가 또 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그 친구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젠 무슨 일이었냐 물어봤는데 아예 기억도 못하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냥 기억에서 그 하루를 완전히 없어진 그런 느낌? 아, 빙의 된 것 같다, 느낌이. 네, 맞아요. 그 하루.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이제 소리 자체는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인데 네. 경비 아저씨가 도는 새벽이 1시에서 2시 사이를 넘어선 사람이 아예 없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또 하나의 기괴한 일이 있는데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사람 인기척만 없으면 무조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요. 식당 창문이 그 창문 꽤 많았거든요. 식당이 워낙 커서. 창문이 모두 열려 있더라고요. 한두 번 그랬으면 누군가의 장난이 있겠거니 했는데 그게 거진 1년 내내 계속 되었고요. 와. 심지어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내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똑똑히 기억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창문을 한번 못으로 박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게 학교면 그러려니 하는데 정말 명령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만약에 진짜 누가 장난인 거라면 들켰을 때 징계감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누가 장난을 친 거라면 그게 진짜 다들 군인이 되고 싶어서 온 건데 징계를 먹으면 더 이상 군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명령 불이행이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교관들도 여러 번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 당시 소리를 들었던 몇몇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그 소리를 유심히 들어볼 때 최소 5명 이상의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웅성웅성한 소리라고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주방 용품이 부딪히는 소리랑 의자 끄는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근데 식당에 있던 스탠딩 테이블이 그 마리아 스탠딩 테이블이지
남자분이라도 한 4명에서 5명이 끌어도 힘든 굉장히 무거운 테이블이었거든요. 그럼 일단 테이블 소리도 아니었다는 건데 의자도 없는데 왜 소리가 났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추가로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이제 풍수지리사, 심지어 목사님, 스님 다 오셔서 확인하고 또 제사부터 기도까지 별의별 방법 다 써봤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 이제 풍수지리사 말로는 혹시 이 땅 밑에 큰 자석이나 아니면 이상 물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여기서 의문은 진짜 자석이나 과학적인 현상이라면 왜 사람이 없을 때만 이런 소리가 나는 건지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스님은 또 이제 처음 공사할 때 지방령처럼 그 터의 주인들의 무덤을 건드리고 또 이제 제대로 된 예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또 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문화가 다른 게 한국은 보통 영혼이나 미신, 귀신들이 이제 엮인 문제는 무당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은 보통 풍수지리사가 무당 역을 대신하고 해치우거나 이제 달래는 역할은 스님이 하기 때문에 무당은 그때 당시에는 부르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중국은 무당이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 있죠. 많죠. 그래요? 네. 뭐 있으면 안 된다, 걸리면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 지금은 조금 조심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유로웠어요. 네. 오히려 무당들이 더 셌어요. 비싸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그때 부르지도 않았고,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해에 이제 군대 생활을 그만두는 동기들만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명이 넘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예. 저도 사실 그 이유가 다는 아니지만 같은 해에 저도 그만뒀습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1998년 9월에 입대를 해서 99년 9월에 포기를 했는데요. 이제 나왔는데 99년 말쯤에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공항으로 가던 도중에 제가 살짝 차를 돌려서 조금 들렸었거든요. 거기 살짝 궁금해서. 네. 그래서 가까이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살짝 멀리서 건물을 봤는데 이미 폐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폐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결코 이제 지어진 지 1년쯤 좀 지나서 이제 부대가 옮겨졌더라고요. 들어보니 저희 여자 기숙사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남자 기숙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네. 네, 그 얘기는 우리 귀족님들께서 만약에 궁금하신다면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박수 네.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조용히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진짜로 코코님이 저한테 이거 사연 네. 하시기 전에 너무 긴장되고 좀 걱정이 돼서 이거 다른 네, 분께 맞아요. 대신 네. 사연을 좀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직접 하시기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예. 와, 네. 직접 겪은 거는 직접 하시는 게 네. 최고고, 그리고 워낙 말씀을 네. 잘 하시다 보니까 전혀 듣는데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로 놀라운 네. 게 뭐냐면요. 네. 일단은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듣기 네. 힘든 군대 얘기인데, 게다가 네. 중국 군대 얘기인데, 이거를 네.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저희 시드래곤에서는 네. 최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는 뭐 한국에서 겪으신 일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네, 중국에서 네. 겪었던 뭐 중국 귀신도 굉장히 궁금해요. 많아요.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네. 부르기만 해주시면 네네. 무조건 달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중국 네. 쪽 담당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드래곤 각 나라를 좀 이렇게 담당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을 네. 담당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성. 코코님, 네. 다음번에 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성! 네.
절대 중국 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그 언어를 구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코님께서 겪었던 중국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들은 또 코코님이 직접 담당해서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